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그동안 커피 관련 이런저런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정작 의사 입장에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첫 번째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신없이 출근하면서 쓴 모닝커피 한 잔부터 벌컥 들이키시죠? 모닝커피는 어제의 피로가 미처 덜 풀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유지하고 면역체계 조절 및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농도는 아침에 깨었을 때 가장 높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를 오전에 복용시키는 이유도 체내 코르티졸 수치가 가장 높을 때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코르티졸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깨었을 때는 이미 코르티졸 수치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죠. 직장에 출근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아침잠에서 깬 다음 2시간에서 3시간 후 코르티졸 수치가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 마시는 모닝커피가 가장 효율적으로 각성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하루의 마지막 커피는 언제까지 마시면 될까요? 커피의 가장 큰 부작용은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효과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카페인의 지속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5시간 정도 지나면 흡수된 카페인의 절반 정도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겠죠. 저는 워낙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서 예전에는 밤 9시에도 커피가 고파서 가끔 내려 마시기도 했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가급적 커피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셋째, 믹스커피는 마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미국 연수 시절 제일 생각났던 커피가 달달한 믹스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연수 끝나고 돌아와서는 매일 한두 잔씩 믹스커피를 타 마신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마십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입안이 좀 텁텁해지는 것이 싫어서죠. 믹스커피를 드시기 전 성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자유로 불리는 식물성 경화유지와 제2인산칼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이죠. 우리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막연히 동물성 기름보다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물성 경화유지는 포화지방산으로 전환되어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제2인산칼륨은 유제품이나 면류에 첨가되어 발효력 강화, 산도 조절 및 풍미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믹스커피에 설탕, 식물성 경화유지, 제2인산칼륨이 들어있다고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될 유해식품이 아니란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커피를 드시려면 식물성 경화유지와 제2인산칼륨을 포함한 믹스커피는 가급적 일주일에 2-3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넷째, 디카페인 커피는 얼마든지 마셔도 카페인 부작용이 없을까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늦은 오후 또는 저녁이라서 잠 못 들까 봐 걱정될 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디카페인 커피는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캡슐로 준비하고 생각날 때 나노프레소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그렇지만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90% 이상 카페인을 제거한 경우에 디카페인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리 디카페인 커피라도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커피는 독입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머리도 지끈거리고 목도 마르고 메스꺼운 숙취 증상이 있을 때 얼른 술 깨고 일하려고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일단 커피도 물이니까 시원할지 몰라도 커피의 카페인이 몸의 물을 밖으로 제거하는 탈수 증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숙취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한 다음 날은 커피보다는 물을 마시고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드셔야 합니다. 6번째,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은 에스프레소보다 드립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제격이긴 합니다만 커피의 지방산 중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담즙의 생성을 방해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종이 필터로 커피의 카페스톨 성분을 걸러준 드립 커피를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7번째, 골다공증이 염려되는 분들은 커피에 우유를 타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듯이 지나친 커피 섭취는 결코 우리 몸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을 타는 것보다 스팀 우유가 들어갈 라떼 한 잔이 뼈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칼로리 생각해서 저지방 우유를 커피에 타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일반 우유보다 몸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저지방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이 빠져도 일반 우유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화학 첨가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커피는 배가 고플 때와 같이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하루 50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결과는요, 51살의 길지 않은 생애 동안 100여 편의 장편 소설과 여러 편의 단편 소설, 6편의 희곡, 그리고 수많은 꽁트를 남길 정도로 다작을 할 수 있었지만 위경련과 위궤양으로 평생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운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는 산성 음료라서 공복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속보다는 가벼운 간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간식 역시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겠죠. 이상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커피를 드실 때 참조하셔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연구실 오라클 머신 옆에 걸어놓은 액자의 문구입니다. 해석하면 주여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제게 커피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 절망하지 않도록 와인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커피를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